김경성 씨의 불굴의 아리랑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강의 끝은 바다에 있다. 모든 물은 계곡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바다에서 만난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한 줄기 작은 강입니다. 작은 강은 수많은 다른 강을 만나 큰 강을 이루고 그 큰 강은 다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에서 만나죠. 남과 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도 작은 강이 바다에서 만나듯 그렇게 만나질 날이 오기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기대해 봅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유자효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서재에서 만나다에는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 김경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북체육교류협회 상임위원장이신데 이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어떤 곳이죠? 네, 북한과의 그 남북체육교류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남북 스포츠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익성 기부금 민간단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단체에 지금 책임자로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성 씨는 중국 단둥에 축구화 공장을 두고 계시죠? 예. 네. 저는 그 평양의 10만 6천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우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평양공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방북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평양에서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서 평양에서 하려던 사업 중 비교적 이제 설비 투자가 작은 그러한 수제 축구화 공장을 중국 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북한 근로자 25명이 나와서 축구화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아, 북한 근로자 25명이 일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 남북 체육 교류 또 경제 협력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체육 교류와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발전도 되고 상호 이익도 되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정치적이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으로 그때마다 이 남북 관계가 중단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 김경성 선생은 고향이 어디시죠? 예, 경기도 포천입니다. 포천? 네네. 포천에서 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동안 남북 교류를 추진하면서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하셨을 텐데 좀 감회가 남다랐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 감회도 그랬지만 제가 그 남한의 그 12살에서 그 17살까지 어린 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번씩 6번을 평양에 데려가서 이제 북한 선수들하고 경기도 하고 공동훈련도 했습니다. 물론 그 북한 유소년 선수들도 이제 남한에 4번을 방문시켜가지고 남북의 이제 어린 꿈나무들이 서로 방문해서 축구 교류를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남북의 어린 꿈나무들이 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이제 사상과 이념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미래에는 이제 충돌과 갈등이 없는 평야 통일 시대가 보장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참 가장 큰 감회였고 보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남북 간의 왕래를 하면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제3국인 중국에서 이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그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민간 교류나 스포츠 교류까지 전부 중단돼서 얼어붙은 상태로 역대 최악의 상태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상태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성 선생께서는 MBC 국제축구학교 이사장도 지내셨는데 이건 어떤 MBC 국제축구학교는 어떤 거죠? MBC 국제축구학교는 이제 제가 2007년도에 MBC랑 그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운남성 쿤밍이라는 곳에다가 네.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했는데요. 네. 그곳에는 이제 남한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을 그곳에서 이제 같이 네. 아리키고 뭐 또 이렇게 해서 그 남북이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네. 축구도 배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교류를 추진했던 그런 국제축구학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남북 어린이들이 같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북한 어린이들과 남한 어린이들 네. 또 남북의 그 축구 선수들이 전지 훈련 장소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선수들도 와서 이용하고 있군요. 그렇죠. 또 주식회사 남북 경협을 설립을 하셨어요. 예. 평양공단 10만 6천 평 개발 대표라고 그러시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그 북한 스포츠 발전에 이제 크게 이제 그 공을 세웠죠. 제가 북한 선수들을 지난 8년 동안 어린 선수부터 성인 선수까지 잘 훈련을 시켜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의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월드컵에서 그 17세와 20세가 우승을 했습니다. 또 남자는 사상 최초로 44년 만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에 오랜만에 이제 본선 진출도 했고 그러한 공로로다가 제가 평양에 10만 6천 평 땅을 받아서 그 땅을 가지고 제가 이제 MB 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을 개발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개성공단은 이제 현대가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구입한 걸로 보면 저는 무상으로 이제 땅을 받았죠. 그곳에다가 이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개발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평 건물도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룰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의사 조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단동 축구화 공장이 평양에서 할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이제 옮겨서 하게 된 것이죠. 아리스포츠를 설립하셨는데 그 아리스포츠에서 하는 일이 중국 단동 축구화 공장 설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리스포츠는 이제 중국 단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축구화. 축구화의 그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제 축구화하고 또 우리 민족이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아리라는 것은 우리 전통이고. 아리랑 할지 아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리 축구화라고 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시군요. 지난 2009년에는 김경성 체육인 초대서도 준공을 하셨던데 어디에 하셨어요? 평양에 가면 능라도라고 있어요. 능라도. 대단강 그 강의 강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것이죠. 그곳에는 5일 경기장만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저희 그 북한 체육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김경성 체육인 초대서를 지어줬죠. 평양에 가면 이제 정주영 체육관 이제 남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남한 사람으로 이제 정주영 체육관과 이제 김경성 체육인 초대서 두 사람이 이제 평양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오늘 서재에서 만나다는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 김경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길선의 아리랑 로드입니다.
정길선의 아리랑 로드였습니다. 오늘 서재에서 만나다는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 김경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북한에 들어가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정부가 네. 방북을 금지시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좀 만나서 서로 뭐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은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경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30개 국가와 그 투자 협정 계약을 체결도 했고 또 해외 투자가 큰 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이제 북한 근로자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북한은 변화의 시대를 좀 맞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북한의 변화 시대에 우리 남한이 주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일본, 중국까지 동북아 4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아주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4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지도자가 교체됐죠. 그렇죠. 더구나 그 북한에 가장 영향이 있는 중국 지도부가 그 북한과 같은 해에 교체된 것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그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 체제를 지지하고 최대한 협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따라서 그 새로운 우리 정부에서도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처럼 일방적인 뭐 대북 지원도 할 수 없지만 또 MB 정부처럼 무조건식의 그 압박도 아닌 보다 더 그 진화된 대북 정책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과 관계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중단하지 않고 민간 단체나 기업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북한과 교류하고 사업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또는 스포츠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의 그 통일부 승인만 있으면 민간 단체나 기업들이 그냥 바로 재개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그 남북 교류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상황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만 이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만과 중국에서 예를 보면은 그 대만과 중국은 남북 관계보다 정치적 군사적 그 충돌이 더 많았죠.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를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은 일주일에 비행기가 500편을 그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협력이 이제 이루어졌고 사회문화가 그 상당 부분 통합됐습니다. 대만 기업은 그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중국은 대만 투자로 경제 발전의 목표를 이루게 됐죠. 우리 남북도 이러한 것들을 잘 본받아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북한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남한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남북이 경제 교류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스포츠 교류나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와 스포츠 교류가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성 선생이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말이죠.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들려주시죠. 예, 한 사람은 한광경이라는 그 축구 선수인데요. 이 지난 2007년도에 그 남한에도 2번이나 이제 그 방문해서 17세 청소년 월드컵에서 이제 발군의 화력을 보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를 다쳐 선수 생활에 이제 큰 지장을 받고 있죠.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을 갖췄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대단히 아마 훌륭하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한 분은 그동안 저하고 지난 8년 동안 이 협력했던 그 북한의 사회체육위원회 리정모 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국가체육상이 됐습니다. 합동한 성격의 그분과 제가 좋은 우정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앞으로 그분과 더 많은 협력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참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정무 북한 체육부 장관이로군요. 국가체육상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선 1월 24일에 제가 중국 해남성에서 그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축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남북 유소년하고 여자 청소년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오이사 조치로 이제 중단됐던 그 남북한 왕래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재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2014년 아시안 경기라든가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우리 남북한이 협력하는 그 평화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민족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경평축구나 또는 그 판문점을 통과하는 그러한 그 마라톤 대회를 지금 과거부터 제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24 조치가 해제가 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평양공단 개발을 재개해서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그 상품을 그 남한으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대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평양공단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북한에서 그대로 소비를 합니다.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남한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북한 시장을 변화시키고 또 남한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고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평양공단 개발이야말로 바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북한과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좀 제가 알았고 또 북한의 신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계획은 그 정부에서 막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양공단 활성화돼야겠군요. 우리 김경성 선생님께서 이거 남북교류, 남북체육교류에 뛰어든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2002년도 포천축구센터 이사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그 선수들을 해외 전지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운남성의 홍타스포츠센터를 제가 방문하게 됐죠. 근데 훈련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오늘날 이제 북한을 지원하게 됐죠. 우연하게 이제 북한 선수들이 그 근처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치고는 너무 열악하게 훈련을 받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처음에 이제 훈련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 게 오늘날까지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선수들은 잠깐 지원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서 훈련 지원에 대한 보람도 이제 굉장히 제가 커지게 돼서 또 한 번 지원을 했던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건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보다시피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은 4개 팀을 단일팀으로 만들었죠.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요게 4개 팀이 이제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노렸는데 아시다시피 8강에서 대한민국한테 졌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시는 이 단일팀을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단일팀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면은 국민이 응원을 하고 환영을 할 텐데 만약에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는데 더 성적이 나빠졌다. 그러면 또 국민이 또 분란이 되고 분리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스포츠를 제가 지원하는 것은 남북이 스포츠가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내서 남북한 시너지 효과가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네. 국민들이 진심으로 박수치고 응원하는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북한 스포츠를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인 김경성 씨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서재에서 만나다의 마지막은 저자가 전하는 내 마음의 책갈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손병음 선생님의 그 아리랑 고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글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예, 제가 그 북한하고의 그 오랜 교류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여러 고비를 넘겼고 네. 그 고비를 넘기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시를 준비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서재에서 만나다에 함께한 김경성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 김경성 씨가 전하는 내 마음의 책갈피죠. 청산 손병흥 선생의 아리랑 고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랑 손병흥.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삶의 과정 슬기롭게 넘겨 다가오는 여러 고비들을 다양한 감정의 상징으로 고달픔, 슬픔, 서러움, 안타까움, 억울함 표현한 고개. 오랜 세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시대와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겠다는 마음다짐. 구전으로 전해져 불려왔던 아리랑,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가 가사 선율에 담겨져 있는 기쁘거나 슬플 때, 일할 때나 놀 때, 함께 어릴 때, 언제 어디서나 구슬픈 목소리로 즐겨 불렀던 아리랑. 이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되어진 그 노래. 유자효의 책 읽는 밤. 오늘 내 마음의 책갈피는 김경성 씨가 소개한 청산 손병흥 선생의 아리랑 고개였습니다. 이어서 음악과 함께 띄우는 밤에 쓰는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자효의 책 읽는 밤, 밤에 쓰는 편지함에 글을 올려주시면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사연 주신 분 중에 매달 한 분을 선정해서 그달의 출판사 나들이에서 감상한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1월에 출판사 나들이에서 함께한 책은 철수와 영희의 10대를 위한 책 도둑 시리즈와 길담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 시리즈 10권입니다. 한국 남성들 공통의 화제 가운데 하나가 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보낸 3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때문이죠.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의 시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에는 월남전 참전도 자주 화제에 오릅니다. 월남 파병 차출이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70년대 초반의 군대에는 파병 차출 명령이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저와 같은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동료들도 많이 월남으로 떠났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여행길이 되고 만 것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는 몰랐던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글 전쟁의 특수성 탓으로 시야 확보와 적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마구 살포했던 고엽제가 뒷날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의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 머나먼 송바강으로 유명한 작가 박영한 씨도 고엽제가 원인이 된 암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월남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군인과 민간인들에 의해 태어난 라이따이안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군대는 처음 체험해보는 세계이자 목숨과 바꾸기까지 했던 처절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공통의 화제가 되는 것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단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털미에 해저물어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요즘도 북한에 들어가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정부가 네. 방북을 금지시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좀 만나서 서로 뭐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은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경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30개 국가와 그 투자 협정 계약을 체결도 했고 또 해외 투자가 큰 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이제 북한 근로자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북한은 변화의 시대를 좀 맞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북한의 변화 시대에 우리 남한이 주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일본, 중국까지 동북아 4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아주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4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지도자가 교체됐죠. 그렇죠. 더구나 그 북한에 가장 영향이 있는 중국 지도부가 그 북한과 같은 해에 교체된 것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그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 체제를 지지하고 최대한 협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따라서 그 새로운 우리 정부에서도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처럼 일방적인 뭐 대북 지원도 할 수 없지만 또 MB 정부처럼 무조건식의 그 압박도 아닌 보다 더 그 진화된 대북 정책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과 관계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중단하지 않고 민간 단체나 기업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북한과 교류하고 사업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또는 스포츠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의 그 통일부 승인만 있으면 민간 단체나 기업들이 그냥 바로 재개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그 남북 교류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상황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만 이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만과 중국에서 예를 그 보면은 그 대만과 중국은 남북 관계보다 정치적 군사적 그 충돌이 더 많았죠.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를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은 일주일에 비행기가 500편을 그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협력이 이제 이루어졌고 사회문화가 그 상당 부분 통합됐습니다. 대만 기업은 그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중국은 대만 투자로 경제 발전의 목표를 이루게 됐죠. 우리 남북도 이러한 것들을 잘 본받아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남한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남북이 경제교류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스포츠 교류나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와 스포츠 교류가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성 선생이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말이죠.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들려주시죠. 예, 한 사람은 한광경이라는 그 축구 선수인데요. 이 지난 2007년도에 그 남한에도 2번이나 이제 그 방문해서 17세 청소년 월드컵에서 이제 발군의 화력을 보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를 다쳐 선수 생활에 이제 큰 지장을 받고 있죠.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을 갖췄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대단히 아마 훌륭하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한 분은 그동안 저하고 지난 8년 동안 이 협력했던 그 북한의 4.25 체육위원회 리정모 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국가체육상이 됐습니다. 합동한 성격의 그분과 제가 좋은 우정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앞으로 그분과 더 많은 협력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참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정무 북한 체육부 장관이로군요. 국가체육상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선 1월 24일에 제가 중국 해남성에서 그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축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남북 유소년하고 여자 청소년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오이사 조치로 이제 중단됐던
그 남북한 왕래, 그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재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2014년 아시안 경기라든가 네.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우리 남북한이 협력하는 그 평화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네.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민족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경평축구나 네. 또는 그 판문점을 통과하는 그러한 그 마라톤 대회를 지금 과거부터 제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네. 그러한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24 조치가 해제가 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평양공단 개발을 재개해서 네.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그 상품을 그 남한으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대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평양공단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북한에서 그대로 소비를 합니다.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남한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야 북한 시장을 변화시키고 또 남한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고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이죠. 네. 그래서 평양공단 개발이야말로 바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북한과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좀 제가 알았고 네. 또 북한의 신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계획은 그 정부에서 막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평양공단 활성화돼야겠군요. 우리 김경성 선생님께서 이거 남북교류, 남북체육교류에 뛰어든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2002년도 포천축구센터 이사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네. 그 선수들을 해외 전지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운남성의 홍타스포츠센터를 제가 방문하게 됐죠. 네. 근데 훈련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오늘날 이제 북한을 지원하게 됐죠. 우연하게 이제 북한 선수들이 그 근처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치고는 너무 열악하게 훈련을 받는 게 안타까워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훈련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 게 오늘날까지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선수들은 잠깐 지원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서 훈련 지원에 대한 보람도 이제 굉장히 제가 커지게 돼서 네. 또 한 번 지원을 했던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건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보다시피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은 4개 팀을 단일팀으로 만들었죠. 네.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요게 4개 팀이 이제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노렸는데 네. 아시다시피 8강에서 대한민국한테 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영국은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다시는 이 단일팀을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단일팀은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면은 국민이 응원을 하고 환영을 할 텐데 만약에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는데 더 성적이 나빠졌다. 그러면 또 국민이 또 분란이 되고 분리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 스포츠를 제가 지원하는 것은 남북이 스포츠가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내서 네. 남북한 시너지 효과가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네. 국민들이 진심으로 박수치고 응원하는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북한 스포츠를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인 김경성 씨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서재에서 만나다의 마지막은 저자가 전하는 내 마음의 책갈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손병음 선생님의 아리랑 고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글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예, 제가 북한하고의 오랜 교류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여러 고비를 넘겼고 네. 그 고비를 넘기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시를 준비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서재에서 만나다에 함께한 김경성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굴의 아리랑의 저자 김경성 씨가 전하는 내 마음의 책갈피죠. 청산 손병흥 선생의 아리랑 고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랑 손병흥.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삶의 과정 슬기롭게 넘겨 다가오는 여러 고비들을 다양한 감정의 상징으로 고달픔, 슬픔, 서러움, 안타까움, 억울함 표현한 고개. 오랜 세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시대와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겠다는 마음다짐. 구전으로 전해져 불려왔던 아리랑,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가 가사 선율에 담겨져 있는 기쁘거나 슬플 때, 일할 때나 놀 때, 함께 어릴 때, 언제 어디서나 구슬픈 목소리로 즐겨 불렀던 아리랑. 이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되어진 그 노래. 유자효의 책 읽는 밤. 오늘 내 마음의 책갈피는 김경성 씨가 소개한 청산 손병흥 선생의 아리랑 고개였습니다. 이어서 음악과 함께 띄우는 밤에 쓰는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자효의 책 읽는 밤, 밤에 쓰는 편지함에 글을 올려주시면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사연 주신 분 중에 매달 한 분을 선정해서 그달의 출판사 나들이에서 감상한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1월에 출판사 나들이에서 함께한 책은 철수와 영희의 10대를 위한 책 도둑 시리즈와 길담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 시리즈 10권입니다. 한국 남성들 공통의 화제 가운데 하나가
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보낸 3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때문이죠.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의 시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에는 월남전 참전도 자주 화제에 오릅니다. 월남 파병 차출이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70년대 초반의 군대에는 파병 차출 명령이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저와 같은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동료들도 많이 월남으로 떠났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여행길이 되고 만 것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는 몰랐던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글 전쟁의 특수성 탓으로 시야 확보와 적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마구 살포했던 고엽제가 뒷날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의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 머나먼 송바강으로 유명한 작가 박영한 씨도 고엽제가 원인이 된 암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월남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군인과 민간인들에 의해 태어난 라이따이안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군대는 처음 체험해보는 세계이자 목숨과 바꾸기까지 했던 처절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공통의 화제가 되는 것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